하루가 멀다고 전해진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요, 어제 서울과 수도권 세 곳에서 잇따라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이 일어나 또다시 충격을 던져주고 있는데, 먼저요, 서울에서 발생한 사건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평론가님. 예. 서울의 그 은평구의 한 주차장이었습니다. 네. 이 주차장이라든가 공사장이라든가 이런 아주 그 으슥한 곳들에서 주로 이런 그 청소년들의 폭행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들이 지금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학생 8명이 네. 이 동네 후배 한 사람을 네. 단지 건방지다는 이유로 때렸는데요. 이번 사건이 주목이 되는 것은 그 폭행을 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 폭행을 그냥 무작위적으로 했다면 순간적으로 욱해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 볼 거예요. 그런데 순서를 다 정해가면서 몇 대 이상 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어서 폭행 장면을 촬영을 해서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공범을 만들기 위한 네. 온갖 계획들과 방법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맞기 싫으면 같이 때리라고 하면서 강요를 했어요. 그렇게 피해자 친구한테? 그렇죠. 아하. 그렇게 강요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모두가 하나의 그 공범이 되어서 네. 서로가 신고를 하지 못하게끔 네. 누가 하나가 더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하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성인 범죄자들이 쓰는 그러한 방법들로 네. 집단 폭행을 했다는 게 굉장히 좀 그 충격적이었고요. 네. 뭐 때리면서 숫자 까먹었다고 뭐 낄낄대고 웃고 하는 그런 잔인성들을 고스란히 보였다는 점에서 네. 더욱더 경악하게 만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피해 여학생의 엄마가 네. 인터넷상에 올린 글을 보니까 때릴 당시 성인보다 더 잔인하고 악랄했다, 이런 얘기 좀 올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무슨 놀이도 아니고 정말 순서를 정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까지 정해놓고 이번에 내 차례인데 너 차례였네 뭐 이러면서 낄낄대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세상에. 특히 머리나 배, 이 옷에 가려져 있으니까 또 네. 배나 이런 데 옷에 가려져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다면서 아유. 이곳을 또 집중적으로 때렸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요, 김복준 의원님, 이 피해 여중생이 이렇게 엄청난 폭행을 당했는데도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는데, 그건 왜 그랬을까요? 결과적으로는 보복이죠. 세상에. 그거를 신고해가지고 추후에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또래 집단에서 어떤 피해를 당한 거를 신고해가지고 경찰 처리가 되고 법적 처리가 되면 네. 그 가해자 이외의 다른 또래 아이들이 이게 왕따시키는 심리들이 작용해요. 그래서 또래 집단의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인데요. 네. 신고를 못할 정도가 거리할 정도가 됐다면 네. 그걸 정말 경찰이 반성해야겠죠. 네. 제가 지금 네. 제일 속상하는 거는요. 네. 지금 우리가 이거 보도해서 다루고 있는 이 모든 사안들이 네. 경찰에 신고돼가지고 그 사건, 신고된 사건을 받아서 우리가 방송하는 게 아니고 네. 피해자 어머니라든지 가족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피해 사실이 지금 알려지고 우리가 이 현장에서 이걸 다루고 있다는 게 참 네. 씁쓸하고 그러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반성해야 됩니다. 이 서울 은평 지역에서 일어난 이 피해 학생의 어머니, 지금 이 글을 올리면서요, 얼마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억장이 무너지고 분노가 치밀겠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애가 하도 울고불고 신고하지 말라. 어떤 애는 신고하고 더 맞았다. 그 다음 말 보세요. 경찰보다 언니들이 더 무섭다 이러면서 겁을 내길래 망설이다가 결국 가해자들이 계속 전화해서 찾고 욕설 문자 보내고 신고하면 죽인다고 협박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고소장을 제출했다는데, 근데요, 김성수 평론가님, 예. 어이가 없는 게 가해 학생들이 더 당당하다 이런 말이 들려요, 지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일부 가해 학생들은 자기가 폭행을 할 때 웃는 장면들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그것을 공유했다고 이럴까요, 하고요. 진짜. 그리고 심지어 어떤 친구는 폭행 뒤에 부어오른 그 손을 네.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이게 불주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심리 속에는 그러니까 거듭된 그런 폭행의 흔적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폭행을 했었을 때 네. 그것이 제재를 받지 않았고
그것이 제재를 받지 않고 오히려 그 폭행 이후에 두려워하는 그런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뭔가 권력을 얻었다는 착각들을 했다는 거죠. 자기 따윈 쾌감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쾌감들과 권력을 획득했다는 그런 자부심이 소셜미디어에 이런 걸 공유하게끔 하는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하고 네. 뭐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그런 상식인데 몰상식한 상황들까지도 이루게끔 만들었다는 거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가해자가 당당한 나라를 만든 게 아니냐 하면서 네. 지금 많은 그 학부모들이 공분하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학생들 우리가 학생으로 봐줘야 됩니까? 너무 답답한데요. 분통이 터지는데 분노가 치미는데요. 근데 이인철 변호사님, 서울 은평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어제 경기도 평택에서도 지금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는데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고 진짜 전국적으로 수십 건이 그것도 지금뿐만 예나 지금이나 하여튼 이런 일은 너무나 많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정말로 네. 심각합니다. 네. 평택에서 이제 그것도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세상에, 네. 고3 학생들이요. 네. 고1 학생 후배를 때렸는데 네. 근데 고1 후배가 나이가 2살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 후배가 선배한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이제 폭행을 했는데요. 네. 얼마나 심하게 폭행했는지 네. 피해자가 코뼈가 부러지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어가지고 현재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달 23일 날 폭행을 당했는데 현재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로 전치 몇 주 이상의 상당한 지금 치료를 요하는 중한 심각한 부상을 당했는데 아니 선배 이 무슨 군대도 아니고 이인철 변호사님 학교에서 선후배 간에 반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무슨 조폭처럼 이렇게 코뼈가 부러지도록 폭행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이 후배 학생이요. 그것도 일부러 반말한 게 아니고요. 네. 우리말이 서툴렀던 거예요. 그동안 중국에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중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인 아버지와 재혼하면서 한국에 오니까 이제 떠듬떠듬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선배한테 뭐 이렇게 서툰 우리나라 말로 이제 얘기를 했겠죠. 네. 그러니까 선배가 그거를 보고 사실 알았을 거예요, 선배도. 이 학생이 외국에서 왔는데 어떻게 보면 왕따를 시킨 거고 그거를 핑계김에 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심한 폭행을 해서 해당 학교에서는 현재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고 이 징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경찰도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국어는 존댓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학생한테 반말을 한다면서 때린다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란 이유는 다 갖다 붙여서 지금 폭행을 저지르기 위한 이유를 만드는 것 같은데 지금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린다고 하는데 징계를 한다고 하는데 가해 학생들이요 오히려 더 발 뻗고 잔다고 요즘 그래요. 피해 학생들이 더 무서워서 공포스러워서 밖을 나다닐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서울 은평, 경기도 평택에 이어서 경기도 부천에서도 지금 집단 폭행 사건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홍수민 아나운서. 네, 부천에서는요, 한 여중생이 모텔 2층에서 피투성이 상태로 뛰어내립니다. 아유. 그러니까 이 학생은 모텔에서 폭행을 당한 거였어요. 네. 이 남녀 또래 중고등학생에게 이 돈을 마음대로 썼다는 이유로 1시간 20분 동안 폭행을 당하는데 네. 1시간 20분 동안 폭행을 당하니까 몸이 피투성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에, 네. 그래서 이 가해 학생들이 폭행을 멈추고 안 되겠다.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나오라. 아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이제 피해 학생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네. 샤워기를 켜놓고 네. 고민을 하다가 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2층 창문을 열고 화장실 안에 있는 창문을 열고 뛰어내립니다. 세상에 2층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와. 그리고 이제 피를 흘리는 상태로 맨발로 경찰서까지 뛰어간 거죠. 네, 세상에 얼마나 그 순간 1시간 넘게 폭행을 당한 것도 당한 거지만 그 갇혀있던 그 순간 얼마나 지옥 같은 순간이었을까요? 경찰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달라 2학년 있고 3학년 있습니다. 아, 2학년 1명, 그럼 3학년 2명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게 다 남자, 여자 섞여 있어요? 남자 1명, 여자 3명 그렇습니다. 아, 그 고등학생은 여자고요. 예. 그러니까 다 같은 중학교인가요? 피해자하고 가해자고? 그냥 다 학년. 아, 그 뭐 이게 알게 된 거는 그 청소년 쉼터에서 만난 거 맞고요. 예. 그 전에도 뭐 상습적으로 때렸다거나 이런 건 없었나요? 예. 탈출해가지고 바로 경찰서로 와가지고 그 인근 경찰서로 신고한 거예요? 예. 저기 여인숙에서 탈출했다고 했는데 예. 그 뭐 1, 2층 저층이었나 봐요. 탈출했다고 하는 거 보니 창문으로. 2층인가요? 예, 2층. 맨발로 걸어온 거예요, 이 친구가? 택시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홍순빈 아나운서 앞서 서울 은평 그리고 이 경기도 평택 이 폭행 사건도 봤습니다만 가해자들이 뻔뻔한 행동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혹시 이번 사건에서 부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까 혹시?
그러니까 이제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보니까 참 이 가해자가 뻔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가해자 중 한 명이 네. 이 피해자에게 연락이 옵니다. 아하. 언니, 그러니까 언니를 때리는 거예요. 언니한테 언니 그때 그 모텔에서 제 지갑 보셨나요? 이러면서 이 피해자를 한번 떠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내가 지금 2층에서 뛰어내릴 판이었는데 네. 너 지갑 가져갈 정신이 어디 있었겠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가해자 학생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네. 이 피해자 학생을 한번 떠보고 네. 그래도 이 가해자 학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가해자들하고는 좀 다르다는 인상을 좀 주고 싶었나 봐요. 네. 언니 나는 그래도 언니한테 너무 미안해서 먹고 싶은 거 뭐 있어? 이렇게 물어봤잖아. 난 네. 좀 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니다. 너는 그냥 잘못한 거 인정하고 네. 경찰서 가서 얘기를 해라. 아하. 난 너한테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이 김성평론가님, 예. 이 피해 여학생은 정말 죽음의 순간을 뛰쳐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런데요, 이런 지금 집단 폭행이 보도된 직후 이 피해 학생이 SNS에 올린 글이 지금 나왔다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SNS에 네. 지금 어떤 글을 올렸냐면은 네. 지금 이 피해 상황들을 갖다가 공유가 되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지 네.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친구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자신은 좀 위로를 해주겠다, 내가 좀 치유를 해주겠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런 지나친 관심이 네. 오히려 더욱더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호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위로는 좋지만 네. 댓글 읽으면서 위로받고 있으니까 댓글로 해달라. 네. 사랑과 정성이 담겨있는 댓글은 하나씩 읽어보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친구 추가를 하고 네. 나의 글, 네. 나의 내용들, 나의 네. 신상들을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지금 이런 식으로 네. SNS에 어떤 피해자의 신상이 떴을 때 그것을 친구 추가 등등을 통해서 신상들을 쭉 다운 네. 받아가지고 공개를 하는 것 때문에 벌어지는 엄청난 피해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염려들을 네.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물론 100번 이해해서 좋은 뜻으로 친구 신청을 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이 와중에 무슨 친구 신청입니까?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한테 지금 이 SNS상에서 지금 친구 신청을 받아줄 것 같습니까? 지금 받아줄 정신이 있겠습니까? 참 답답하고요. 그런데 이런 지나친 관심이 김복준 의원님 네. 2차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우려가 있는데 실제 지금 부산 여중생 피해 이 학생도 지금 그걸 호소하고 있다면서요? 이게 예상됐던 거예요. 아하. 이게 인터넷에 떠들고 하면은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지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아. 그 부산 여중생 마진 사건 관련해 가지고 네. 얼굴에 지금 얼굴 동영상하고 사진이 떠댕겨요 인터넷상에. 아, 네. 거기에다가 어떤 사람들은 그 부은 퉁퉁 부어가지고 다친 얼굴 밑에다가 네. 라면 먹다 이렇게 부었어요. 이렇게 올리고 조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합성 사진이 올라옵니다. 그 맞은 얼굴에다가 선글라스를 씌우고 담배를 물은 상태로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사실은 저 지금 집단 폭행하는 사건 장면이 네. 무차별 유포되는 것 자체가 네. 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거든요. 네. 무차별로 지금 떠댕기고 있어가지고 네. 2차 피해 때문에 저 피해자가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가해 학생들 물론 잘못한 거는 입이 10개라도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네. 그건 맞긴 맞는데요. 근데 홍순빈 아나운서 이런 사건이 알려진 다음에 2차 피해는 피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들한테도 이어지고 있다는데 이게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해자 측에서도 분풀이식 공격이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들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서 알아내서 가해자 집에 오물을 투척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카톡이나 페이스북으로 이 신상을 파악을 해서 욕설과 협박글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심정은 100번 이해가 됩니다만 이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제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근데 김복준 의원님, 예. 지금 취재 결과 부산 여중생 피해 사건 관련해서 지금 새로 나온 사실이 공개됐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지금 순찰차 관련해서 당시 예. 그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이제 구급차가 와가지고 네. 여중생을 태울 때, 네. 응급처치 후에 태울 때 그 옆에 순찰차가 지나가면서 약 10초 정도
거리다가 네. 갔다. 아하. 그런데 사건으로 경찰이 바로 처리가 안 됐다는 네. 어떤 그런 의혹들이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만약에 응급조치를 지금 어린애 응급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경찰이 옆에서 보고 네. 그걸 그냥 갔다면 그거는 상당히 문제 있어 보이고요. 네. 근데 이제 경찰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이전에 또 이제 경찰이 이 아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그 네. 순찰차가 지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네. 애들을 보고도 그냥 지나간 거 아니냐는 또 의혹이 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경찰에서 확인을 하니까 네. 사건 발생 전에 다른 사건으로 출동하던 네. 발생 한 2분 전에 네. 출동하던 경찰 순찰차였던 걸로 네. 밝혀져서 그거는 아닌 걸로 보이는데 네. 구급차 옆에 10초 정도 머물렀다는 거는 확인해 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도 자신의 혹시 과오, 허물 있다면 덮으려고 하지 말고 이 낱낱이 솔직하게 공개할 부분이 있으면 공개를 해주시고요. 앞서 서울 은평, 평택, 부천 이 가해학생들의 이 폭행 이유를 보면 건방지다고 때리고 반말한다고 때리고 이유가 다 죄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학생들, 학생이란 이유만으로 우리 사회가 관대하게 언제까지 봐줘야 될까요? 하는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년법 개정 네네. 운동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학생들이요, 막상 뭐 이렇게 경찰에 가도요, 형사처벌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소년이라는 이유로 그냥 보호처분 됐거든요. 보호처분이 뭐냐면 네. 그냥 상당 기간에 상담하고 심지어는 그냥 가정에 돌려보내고 이런 겁니다. 네. 뭐 소년원에 보내도 그냥 단기간에 있다가 오고 소년원에 갔다 오면 마치 이 학생들이 가학생들이 훈장이나 달듯이 아유. 뭐 또 의시되면서 자랑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네. 일이 발생하고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네티즌들이 막 악플로 도배하고 네. 국가기관에서 제대로 이렇게 처벌을 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렇게 국민들이 공분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참에 소년법도 개정해서 맞습니다. 가해 학생들 너무 어리다고 해서 지금 봐주면 안 돼요. 지금 학교랑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맞아요. 진짜 예의 없는 학생들이 너무나 넘쳐나고 네. 어른들은 법이라도 지키려고 하잖아요. 네. 이 학생들은 준법의식도 없는 거예요. 준법의식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고 네. 또 처벌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처벌 강화에 대해서 지금 갑론을박이 일고 있고 지금 법무부도 지금 개정 움직임에 착수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